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만에 보는 삼성전자의 3%, 4% 상승인가요? 네, 그죠? 네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오르는데 지수가 이것밖에 못 가는 거 보면은 참 다른 종목이 많이 밀리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오늘장 마감 직전까지 눈여겨봐야 될지 OX 첫 번째, 풍산부터 볼게요. 구리 하면은 풍산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다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풍산의 수익성 개선도 둔화되고 있는 건지 두 분에게 OX로 의견 여쭤보죠. 풍산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 X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원자재가 상승으로 올랐던 대다수의 종목에게도 해당되는 의견인지 풍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대부분 메탈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강세를 여전히 하고 있어서 3분기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풍산은 이제 구리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 하락은 사실은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게 그래도 피크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은 나쁘지 않아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30% 정도 오른 수치인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5%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매출 전망치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4분기 넘어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회복은 할 거는 같아요. 뭐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굳이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산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단은 매도 혹은 매수 금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일동제약입니다. 오늘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또 그 외에 코로나19 관련 치료주들이 좀 크게 올랐는데요. 실적 개선, 이걸 실적으로 봐야 될까 싶기도 한데 일동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X. 우리 현덕이 덕분에 지금 효자 종목인데 네. 지금 수익률 50% 넘어나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요. 네. 일단은 시오노기하고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치료제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름이 네. 쪼코바가 아니고 조코바예요. 조코바. 조코바 오미크론 변종에 대해서 높은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였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일 날 일본에서 긴급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일본에서 긴급 승인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너무 단기간에 좀 기대감으로 급등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기까지는 이제 증권사 직원으로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삼성전자를 사자니 강도는 오늘 좋아요. 근데 연속성 있게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들어온 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좀 기술적인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5만 원 매물 저항대 121선 부근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보게 되면은 주의가 걸려 있는데 지금 오늘 12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있어요. 한 번에. 거래량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바닥권에서 증가하면서 거의 이제 피크 때 거래량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기틀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121선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다. 그렇게 되면은 5만 5천 원 그리고 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단기간의 치료제 모멘텀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동제약에 대해서는 X를 주셨습니다. 네. 길건우 FC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 좀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탈출 기회인가요, 그러면? 네, 저는 탈출 기회라고 봅니다. 보고 네. 사실 크게 보면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BA5가 있고 BA2 켄타우로스. 요게 있는데 진단 키트 관련 주들도 보면 사실은 기존의 상단을 깨고 다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거는 같아요. 왜냐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주들이 없던 실적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간 건데 기존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되려 한 차라리 백신주들이 그래도 얼마 전에 또 윤 대통령님이 4차 백신 직접 맞는 사진 또 광고 열심히 하시면서 홍보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진단 키트랑 그다음에 치료제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보신 분들이 또 이 안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신다면 그래도 그나마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주. 근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치료제 주들의 경우에는 반등 시 탈출 기회다. 네. 네, 세 번째 OX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BH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가격에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BH 속아도 되는 종목인지 속으면 안 되는지 의견 들어보죠. 요거는 속아도 된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매력적으로 보인다.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네. 세 종목 다 일치가 됐네요. 일단은 지금 121선 부근에서 네. 기술적인 지지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BH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기술적인 모양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6월 달에도 잠깐 내려갔지만 바로 반등, 그리고 지금 한 3일 전이었죠.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지지를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북미 고객사 쪽이 지금 스마트폰 위주였어요. 근데 이게 태블릿과 노트북 위주로 가다 보니까 OLED 단에서 이 화면 크기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FPCB 층 적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서 매출이 크게 커지고 수익성이 좋아질 만한 요인들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북미 쪽에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한 나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서 IT 기기라던가 가전 이런 쪽들 꼭 지금 사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가 이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는 조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는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은 피크 아웃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7월 CPI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6월에 좀 너무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지나간 이야기다라고 하니까 7월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이번에는 마감에 살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무언가를 하나 산다면 저희는 이 종목을 눈여겨볼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요. 초동 판매 신기록 그리고 봉쇄에도 살아나는이라고 했어요. 초동이라면 이거 엔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맞아요. 초동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초동이 뭐예요? 그 처음에 음반. 그 판매량. 음반 발매하고 네. 한 주 동안에 얼마나 팔리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맞아요. 그럼 근데- 왜 하필 초동이라고 했을까? 저도 그건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봉쇄에도 살아나는이면요. 네. 이거는 봉쇄에도 살아나는 거는 그런 게 있을까요? 중국 관련. 중국 관련. 네. 봉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하죠. 초동 판매 신기록 SM일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여기는 네. FNF. 에스파겠네요? 와, 예, 맞아요. 지금 에스파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I'm on the next level 하잖아요. 완전 다른 레벨이에요. 예. 아니 이- 제가 네, 이거 그거- 하려다가 네, 네. 오늘 뭐 하지 시장도 좀 마세요. 꾸리꾸리한데 하지 말자 했거든요. 네, 그냥 제가 저만 하고 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전까지 지금 75만 장 리사가 발매했던 게 네. 초동 판매 걸그룹 중에서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거 거의 2배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엄청난 지금 걸그룹 초동 100만 장의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노래도 굉장히 좋은데 글쎄 이번 타이틀 말고 두 번째 곡을 타이틀로 했으면 어떨까 좀 싶기도 한데 조금 아쉬웠고요. 근데 에스파가 워너레코즈하고 지금 파트너십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활동이 또 개시가 됩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이게 팬덤이 점점 더 로열티가 높아져요.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죠. 거기에서 NFT라던가 메타버스 이런 쪽들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 팬이죠. 팬덤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불하는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수익이 다각화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회사 이제 비욘드 드라이버하고 디어유 쪽, 디어유는 상장이 돼 있죠. 그런 쪽들이 결국에는 탄력을 제가 볼 때는 받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SM은 지금 무한 확장 가능한 아티스트 IP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가능한 아티스트가 지금 11팀이에요. 지금 경쟁사들 대비해서 월등히 많은 상태고요. 거기다 이제 공연 같은 것들도 그룹 내에서 유닛 활동도 하는데 그룹 간에도 섞어서 또 새로운 팀을 꾸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의 지배구조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가고 있어요. 개인 회사인데 라이크 기획의 프로듀싱 하는 용역비를 굉장히 많이 지불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선임 감사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좀 투명하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는 지금 약간 군문대
BTS의 군무대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SM을 최고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글쎄요, 오늘 일단 제가 굉장히 좀 좋게 가격이 흐르는 걸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 상황에 따라서 약간 움직이고 있어요. 살짝 마이너스인데 지금 121선에 걸쳐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열어 놓으시고 한 6만 6천 원 부근까지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고점 8만 4천 원을 1차 가격으로 보고 에스파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NCT라던가 이런 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판매라던가 어떤 공연 수익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8만 4천 원을 넘기는 새로운 목표가가 또 설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M이었습니다. 우리 길곤 FC님은 엄청 웃으셨어요. 사실 여기 김민수 대표님 있었으면은 네. 나연의 팝을 추고 있었을 수도 아, 있었는데. 그 노래 아실까요? 민수 대표님은 네. 하시죠. 가능하신 분이에요. 아, 그분은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신데 네. 우리 길곤 FC는 보고만 있었어요. 웃고만 네. 있었어요. FNF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게 예상한 거에서 나오면서 별로 안 웃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예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니까. 과연 저 사람이 그걸 할까? 네,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한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FNF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궤인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봉쇄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고 왔냐면 2분기 중국 매출액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면은 한 25% 정도가 성장을 했거든요. 전체 매출로 볼 때 2분기 실적은 사실은 기존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00억대였는데 200억 정도가 하향 조정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나온 게 중국 매출액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좋았냐를 보니까 4월, 5월에도 새로운 점포들이 출점을 많이 했고요. 6.18 성과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뭐 스포츠 의류 쪽에서는 거의 한 10%, 12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았냐를 따져보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에 하는 MLB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대료나 이런 부담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 자체 영업이익률만 따져서 보자라고 하면 47% 정도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연평균 중국에서만 한 300여 점포가 꾸준하게 출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24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2분기 실적이 그닥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 다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테일러메이드, 연결 편입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MLB 쪽에만 뭐 매출이나 뭐 방향성이 조금 갇혀져 있었는데 올해 이제 스트리트 캐주얼 출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테니스 의류 회사도 인수를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넘어가다 보면 굉장히 다각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뭐 준비는 다 끝났고 주가도 현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세워볼까요? 가격으로?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현재 가격도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한 13만 원 초반대를 공략을 해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보면은 또 한 번의 조정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만 원 초반대에 진입을 하셔서 목표가는 16만 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NF를 마감해 SM과 함께 눈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좀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 또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동향을 예의주시했거든요. 네. 오늘 장 어땠는지 또 주로 매매한 종목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전기전자 굉장히 강도가 오늘 마음에 들어요. 3,700억 넘게 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항상 말하는 금융투자라던가 이런 쪽들이 아니고 투신과 사모펀드 연기금이 같이 붙어 있어요. 전기전자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수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한 이틀 정도 지금 유지가 된 거거든요. 다음 주에도 연속성이 있게 나올런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사고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당연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바로 하이닉스가 또 있는 상황이고요. 팜스토리라던가 대한전선, 휴림로봇 이런 쪽들도 외국인들이 좀 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외국인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도하고 있는 종목 보면은 HMM 많이 매도하네요. 78만 주.
좀 아쉬워요. 이게 빨리 지금 좀 민영화가 되면서 매물로 나와서 좀 매각이 된다던가 이러면서 지금 돈 많이 벌어놨거든요. M&A 이런 것들을 해외 업체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만 미래 먹거리를 살릴 수가 있을 텐데 좀 그거 아쉽습니다. 그 밑으로는 미래에셋 증권도 많이 매도했어요. 그리고 세종 메디칼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빠져나오는 기회,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진이 늘어나면서 빠져나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중공업도 많이 매도했고요. 기업은행 이런 쪽 하면서 금융 쪽도 전반적인 매도세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의 매매 동향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로 눈여겨봤을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간밤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어서 그랬는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조금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 부진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온 실적을 보아하니 우려가 너무 깊었다라는 게 조금 지배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또 이제 현대차의 노사 분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이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4년 연속 무분규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로 보자라고 하면 전기차 전용 공장을 또 2조 원대로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보니까 좀 매기세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코스닥에서는 또 만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그다음 부품 관련주들이 사실은 조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의 매도를 보니까 사실은 SK 이노베이션, S-오일 뭐 이런 쪽들이 사실은 유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하향 조정이 되면서 조금 매도가 조금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그 별다른 크게 딱 매도에서 큰 흐름이 보이는 종목은 사실은 없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무증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뭐 거래량이 많이 주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무증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긴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실적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 그 무증에 대한 물량 부담감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은 저는 우상향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그래도 갖춰져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로나 진단에 대한 키트들이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는 있으나 네. 뭐 주가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못 가요. 그러니까 좀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원숭이 두창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마시스와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휴마시스는 그래도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도 크게 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회복도 기존 대비해서는 많이 했는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로만 가기는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바이오 내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좀 특징주로 보면요. 조강 아이라이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오늘 뭐 실리콘2도 그렇고 조강 아이라이도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팔 수 있는데 지금 안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이미 저 밑에서 막 가슴 심장 떨려가지고 매도했을 텐데 네. 근데 저는 조강 아이라이와 공구음원의 주가를 보면서 이거 정말 터지기 직전의 폭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순히 그냥 무상승자라는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죠. 네.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상증자가 하나의 좀 테마가 돼서 네.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테마를 계속 쫓아서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때 한섬 있잖아요. 네. 한섬의 시총을 뛰어넘는 그게 이제 플랫폼의 힘이라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이 또 머릿속에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일단은 그 무상증자라는 거는 남아도는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에 알린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죠. 지금은 밸류가 인정이 되지 않는 시장 환경인데 이걸 억지로 막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치?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말씀하신 조광 ILI나 실리콘2도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이런 공구먼과 같은 하락을 걸을 텐데 여러분들 비록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빠져 나오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파노 이야기 있으면서 게임주들의 주가가 특히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탁탁 튀어 오르거나 혹은 파노와 관련된 종목들이 확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도 그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른
시장의 급락을 우리가 예상했는데 그건 네. 피했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은 그동안 많이 밀린 게임주들의 반등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기대를 하는 건 맞는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사실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게 중국에서 소매 판매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방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래서 이제 게임주보다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보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증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네, 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전인 거의 2018년 수준까지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이 거래 대금이 줄었다라는 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파노만 가지고 그쪽으로 말 그대로 매기세가 쏠리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저는 쏠릴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는 쪽이 2차 전지 쪽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차라리 뭐 테마로 간다라고 하면 테마 플러스 실적이 같이 갖춰져 있는 방산주 이런 쪽들이 저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김정태 님이요. 오늘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게 그 양은 많지 않지만 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것에 대한 시장의 반영 알려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320원대 위로 올라갔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는 게 약간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좀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오늘 아침에 선물 매도도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한 10시 15분까지 선물을 1조 매도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사서 올리면서 지금은 한 1,860억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산 거 보면은 코스피에서 5,600억 샀거든요. 근데 전기전자를 6,325억 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도와 일단 이틀간의 연속성은 갖춰졌는데 아직까지 이제 연속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틀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라던가 이런 효과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이렇게 들어왔다가 강하게 올려놓고 또 매도하면서 다른 섹터들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전자 사면서 다른 업종들은 하나도 안 사고요. 코스닥에서 전기전자 산다고 하면 반도체라던가 IT 하드웨어 이런 쪽들 매수가 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꼭 초기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 확인하시고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의견이 올라왔어요. 질문이 올라왔어요. 해운주가 궁금하다,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잘 나가려고 하던 해운주가 경기 침체라는 우려, 그리고 최근에 뭐 일할 사람도 없다면서요.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게 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해운주의 경우에는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피크아웃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운임지수가 꾸준하게 뭐 말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상승 기조를 하는데 사실 그 상황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뭐 TSMC 이 실적만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요가 그렇게 둔화가 되지는 않았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HMM이 뭐 앞으로 뭐 5년간 15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볼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전반적으로는 해운주는 괜찮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운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반등은 사실은 나오기는 어려운 장이니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시고 차라리 그걸로 다른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31%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29.55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200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힘 때문에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상승 탄력도가 높은 모습이에요.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762.28포인트로 오늘 제약바이오가 나름 선방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좀 기대했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라던가 몇몇 장비주들이 하락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수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